안녕하세요. 키벳입니다. 이번 주제는 블록체인과 신원 인증 사업입니다. 유엔에서는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 의제를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고 이에 맞춰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7개의 목표와 각각의 세부 목표 중 16-9는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출생 등록을 포함한 법적 신원을 제공해준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미 출생신고도 되어 있고 신분증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손쉽게 신분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가서 여권을 한 번이라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나라는 사람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실 겁니다. 아직도 지구상에는 10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출생 신고조차 되지 않고 있고요. 문서상으로는 전혀 기록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신원인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생사를 가르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신원인증에 대한 문제는 사실 말라리아나 기아와 같이 피부에 와닿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실감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개인에 대한 정보를 일관성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면 많은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인신매매에 대한 문제도 훨씬 더 해결하기 수월해질 테고요. 백신을 통한 전염병과의 전쟁에도 백신 투여 기록은 아주 소중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블록체인을 활용해 신원 인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소개합니다. 아이디박스. 아이디박스는 핸드폰도 없고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오지의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손쉽게 아이디를 등록하고 등록된 아이디로 다양한 서비스에 증명, 인증하고 송금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파푸아 뉴기니에서 진행된 POC 프로그램에서는 아이디박스에서 자체 제작한 키트를 활용해 마을 사람들의 아이디를 등록했습니다. 태양광 발전 패널을 연결할 수 있고 지문 및 홍채 인식이 가능한 키트에 현지의 유심카드를 연결한 후 본인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 번호를 등록합니다. 또 지문 등의 생체 인식 정보를 함께 등록, 블록체인상에 기록합니다. 이렇게 등록된 신원을 통해 간편하게 송금받을 수 있고 전기를 판매, 구매할 수 있고요. 투표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신원 인증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은 전쟁으로 고향을 떠나야 했던 난민들이나 재해로 집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공공 인프라가 부족해 출생신고조차 제대로 못하는 제3세계 사람들입니다. 에이텍. 에이텍은 신분증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모바일 앱이나 스마트 카드와 같은 도구로 블록체인에 아이디를 등록하고 국제 원조, 기부금 배포, 국제 송금, 헬스케어 등과 같은 서비스들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탄자니아에서는 신생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임산부들을 위한 서비스를 실험하고 있는데요. 임산부가 병원에 처음 오면 블록체인에 등록한 후 검사가 필요할 때마다 모바일로 푸시 알람으로 알려줍니다. 검사한 기록을 남겨 기부단체나 자료가 필요한 회사들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에이텍이 제3세계에 집중한다면 ID 2020는 조금 더 보편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ID 2020는 디지털 신원 인증으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연합입니다. 액센추어, 세계 백신 면역 연합,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록펠러 재단이 파운딩 멤버로 시작을 했고 유엔 난민기구에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ID 2020 나이, 주소, 연락처, 쇼핑 목록, 취향 등 내 정보는 디지털 세상에 공유되면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분산되고 파편화되었습니다. 내 정보들은 내가 사용하는 서비스 업체나 정보기관에 널리 퍼져 있는 데다가 심지어 데이터베이스 간의 일관성도 전혀 없습니다. 이사를 가서 등록된 주소를 바꿔야 하는 경우를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곳에 주소 변경 신청을 해야 하나요? 뿐만 아니라 교육, 금융, 의료, 복지 혜택 등과 같은 사회 인프라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내가 누구인지 증명할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신원 인증도 필요해졌습니다. 법인이나 단체와 같은 그룹의 신원을 지나서 스마트 기계의 신원, 인공지능의 신원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집에 있는 스마트 냉장고, 스마트 카, 그리고 인공지능 비서의 역할을 하는 알렉사나 구글 어시스턴트가 나를 대신해 은행 업무를 보고 행정기관의 서류를 접수할 일도 생기겠죠. ID 2020는 블록체인을 통해 내가 정보를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새로운 형태의 인증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셀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2012년 힉스 입자를 실제로 관찰하는 데 성공하면서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 셀른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1949년에 입자 물리 현상을 관측하기 위한 연구시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는데요. 셀른의 거대한 연구시설은 1954년에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 실험이 시작된 1959년 당시 연구시설에서 관측되는 데이터 양이 그 당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컴퓨터 자원을 동원해도 분석하는 데 132억 년이 걸리는 양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1971년에 처음으로 양성자 충돌 실험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데이터를 모두 분석하기 위해서는 6,500만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만큼 컴퓨팅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빠르게 줄어들었고 1988년에 320만 년, 1997년에는 11,000년, 2006년에는 35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5년에 새로운 입자인 펜타쿼크를 발견했다는 논문이 발표되었는데요. 데이터는 1년 만에 분석해낼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60여 년 동안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이런 연구가 가능했던 이유는 연구자들이 현대기술 수준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궁리한 게 아니라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의 블록체인 기술은 어쩌면 셀른이 처음 연구시설을 지을 때와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기술적인 한계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풀고자 하는 문제들은 지금의 기술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에 매몰되지 않고 풀고자 하는 문제에 집중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기술은 어느새 따라와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키빗이었습니다.